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가 있으면 노후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은퇴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정수 씨는 공기업에서 32년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5천만 원, 국민연금은 매달 1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퇴직 후 그는 아내와 단둘이 살며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부모님 병원비, 자녀 지원금까지 생각보다 지출 항목이 많았습니다. 결국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 중 절반 이상이 3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할 때는 든든했어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가보니 나가는 돈이 더 빠르더라고요. 매달 손에 쥐는 건 줄고 지출은 늘었죠. 이런 현상은 김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60만 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산 230만 원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불확실한 지출에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모 봉양, 자녀 지원 같은 불가피한 지출이 생기면 월세 수준의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퇴직금은 그 보충제가 아니라 생활비의 버팀목으로 쓰이다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이 아닌 시간의 문제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어집니다. 김 씨는 처음엔 여유롭다고 느꼈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친구들도 일하고 있고 집에 있자니 눈치가 보이죠. 그러다 보니 괜히 외출하고 커피 마시고 쇼핑하게 돼요. 작은 소비들이 쌓이며 지출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편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 이선희 씨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식비가 확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자 부부의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비, 공과금, 취미비 등 생활비 전반이 증가합니다. 또 다른 68세 정모 씨는 퇴직금으로 전세 대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집 걱정 없겠지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보수비가 문제였습니다. 수도관 교체,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수리비 분담금 등 아파트 관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연금만으로는 유지가 안 됐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5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직으로 일하며 한 달 12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집으로 들어가니 현금이 없어졌어요. 집이 자산이긴 한데 생활엔 쓸 수 없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물가가 오르니 체감상 반으로 줄었어요. 이처럼 퇴직금과 연금 모두 정액형 자산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방 줄어들고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100세 시대의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과거엔 70세까지를 노후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3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시대입니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30년을 유지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임대사업, 배당투자, 재취업,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해 연금 외에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과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외로움의 표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외식비, 여행비, 취미 관련 지출이 급증하는데 이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후 진짜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돈은 그 구조를 지탱하는 도구일 뿐 핵심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입니다. 매일의 루틴이 무너지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연금도 퇴직금도 심리적 안전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의 빈곤은 통장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이유를 잃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어도 부족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퇴직금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설계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설계 안에는 재정뿐 아니라 일, 관계, 건강, 의미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버텨주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준비된 삶을 위한 기초 자금이지 완성된 답안지가 아닙니다. 진짜 노후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소비, 인간관계, 시간 사용이 곧 당신의 은퇴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퇴직 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로 말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방향을 잃은 시간이라는 것을. 퇴직금과 연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결국 그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함께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이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는 이유, 하루를 다시 채워가는 이유. 그것이 진짜 노후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은 노후를 지탱하지만 의미는 노후를 살아가게 한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 모두 갖췄다면 노후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두 가지가 있어도 삶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퇴직 이후의 현실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했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인다. 퇴직금 2억이든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이든. 현실 속에서는 그 돈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진다. 그것은 단지 물가 상승이나 경제 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면서 돈의 쓰임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64세의 김모 씨는 30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는다. 그는 퇴직 당시 계획표를 만들며 한 달 250만 원을 생활비로 설정했다. 아내와 둘이 사는 집은 자가였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계획표를 찢어버렸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한 달 평균 330만 원에 달했다. 점심 한 끼 외식비가 예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았으며 병원비와 약값이 꾸준히 늘었다. 무엇보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느렸으며 무료했다.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작은 지출이 하루하루 쌓여 큰 금액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월급 날마다 돈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나가는 돈만 눈에 보여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런 이야기는 김 씨만의 것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60만 원인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산 23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의료비나 부모 봉양비 같은 불규칙 지출이 추가되면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조금씩 꺼냈으며 버틴다. 하지만 퇴직금은 재생산되지 않는다. 결국 5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집에 묶어둔 경우라면 현금 유동성은 더 악화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은 부족하고 퇴직금은 사라지는 구조 속에서 노후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돈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삶의 구조가 바뀐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하루의 대부분이 일과로 채워졌지만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을 스스로 채워야 한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던 일상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막연한 공허함이 남는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외출이 잦아지고 작은 소비가 반복된다. 한 은퇴자는 퇴직 후엔 하루가 길어요. 누군가 만나고 싶어 카페에 가고 점심을 사 먹고 그러다 보면 돈이 새어나가요라고 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소비 증가의 절반 이상이 심리적 공백을 메우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말한다. 즉, 퇴직금과 연금이 부족한 이유는 경제적 구조보다 심리적 구조에 더 가깝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던 시절에는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명확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돈을 써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소비는 의미 없이 흩어지고 불안은 커진다. 결국 돈이 모자라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대 수명과 물가 상승이다. 과거에는 노후를 70세 전후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90세를 넘어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다.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지만 인상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퇴직금은 고정된 자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는 줄어든다. 반면 생활비는 의료비와 간병비의 형태로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60대보다 1.5배 이상 높다. 결국 은퇴 초반의 여유가 은퇴 중반부터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연금은 기본 생계 비용을 커버하는 안전망이고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비상 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일시금에 의존하기보다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하다. 배당 투자나 임대 수입, 파트타임 근로 혹은 재취업 같은 형태로 꾸준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한 존재의 지속성이다. 사람은 일과 관계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을 확인한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삶의 리듬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진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1위를 사회적 연결로 꼽는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다. 친구나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같은 관계망이 있어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을 겪은 이들의 다수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었다. 즉 연금이나 퇴직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 돈이 모자라면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든 불안을 오롯이 돈으로 해결하려 하게 된다. 그 순간 돈은 더 빨리 줄어든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 사회의 퇴직 신화가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평균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물가는 오르며 기대 수명은 길어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우리는 여전히 끝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퇴직금을 목돈처럼 쓰고 연금을 기대하며 버티지만 그 사이에 삶의 방향은 사라진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시간을 설계하고 일상의 의미를 회복할 때 연금은 버팀목이 된다. 은퇴 후 재정의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방향이 없고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연금이 부족한 이유는 수입보다 소비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직장인 시절에는 월급의 흐름 속에서 지출을 조절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예산이 된다. 계획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돈은 늘 예정보다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다. 시간을 관리하면 소비가 줄고 관계를 관리하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돈이 남는다. 결국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어도 부족한 이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설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를 받을까 보다 어떻게 살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흐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며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연금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의 빈자리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돈은 노후를 버텨주지만 의미는 노후를 살아가게 한다. 퇴직금과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이유가 없다면 그 돈은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루의 의미가 있다면 삶은 견딜만해진다. 결국 노후의 준비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퇴직금과 연금이 아닌 나의 두 번째 삶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 은퇴를 살아낼 수 있다.